안녕하세요, 방정문 데몬스트레이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5강 스키를 조작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키를 조작하는 3가지 방법,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일 컨트롤성. 두 번째, 탑의 테일 컨트롤. 세 번째, 카빙성. 이렇게 3가지로 특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기초적으로 테일 컨트롤부터 시작되는 후에 그 다음에 탑의 테일 컨트롤, 그 다음에 카빙 요소의 컨트롤이 돼서 어떻게 보면 수준별로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테일 컨트롤, 테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자, 테일이라는 건 이 스키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키가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테일 어느 곳인지 알죠? 바로 뒷바인딩부터 그 다음에 이 스키의 맨 아래 뒤에 꼬리 부분까지를 이 구간을 테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앞바인딩부터 요 머리 부분 끝까지를 탑 부분이라고 하고요. 앞바인딩부터 뒷바인딩 사이를 아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크게 칭하는데요. 테일 컨트롤성이라는 거는 말인즉 뒷바인딩부터 끝까지의 이 구간을, 테일 구간을 사용을 해서 스키를 컨트롤하는 방법이고요. 탑의 테일 컨트롤이라는 거는 탑의 끝부터 테일의 끝을 같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탑의 테일 컨트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스키판의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탑과 테일이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빙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냐면, 스키에 이렇게 보면은 옆에 양날에 엣지라는 철심이 있죠. 그래서 이 스키의 엣지 부분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스키의 각도를 사용을 해서 이 성능을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칭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스피드도 빨라지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데 카빙성에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거는 탑이 지나간 자리에 테일이 끝이 지나가야지 카빙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스키를 신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카빙 요소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날을 엣지의 사용을 통해서 스키의 지칭성을 가져가서 지금과 같이 어떤 날의 자국이 나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타는 컨트롤성인데요. 탑이 지나간 자리에 테일의 끝이 지나갔을 때 이러한 모습이 이제 카빙의 요소가 되겠고요. 테일 컨트롤성이라는 거는 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키가 옆으로 움직여서 스키를 밀어내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테일 컨트롤성. 탑의 테일 컨트롤성이라는 거는 이 스키의 중심이 스키판의 중심점에 위치한 상태에서 내가 탑과 테일이 같이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피벗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가 같이 이동되면서 미끄러져 나가는 형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탑의 테일 컨트롤성입니다. 그래서 테일 컨트롤성, 결국 디테일 쪽을 밀어내는 힘, 이런 거를 이제 테일 컨트롤성이라고 다시 정리를 하고, 탑의 테일 컨트롤성이라는 거는 스키가 같이 탑과 테일이 같이 회전이 되면서 스키딩 요소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전의 효율성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회전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그 카빙이라는 요소 같은 경우는 내가 엣지의 날의 각도를 통해서 탑이 갔던 자리에 디테일이 지나가는 이러한 움직임, 그래서 스키의 회전 반경에 따른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런 스키 컨트롤 조작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가 3가지로 컨트롤을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스키를 조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잘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사도에 맞게끔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고속 계열, 특히 카빈 계열을 급경사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거를 그렇게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기초적인 더 탑앤테일 컨트롤성 또는 테일 컨트롤성으로 가셔야지만 스피드 제어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구사력을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킹을 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일 컨트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프로그 화렌의 모습과 그 다음에 프로그 보겐의 한 턴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일 컨트롤성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내 신체의 체중만 가지고 스키에 전달을 해서 미끄러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키딩 요소와 카빙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눴던 건데요. 스키딩 요소에서는 테일 컨트롤과 탑앤 테일 컨트롤성이 있다면 카빙 요소에서는 카빙 계열의 어떤 조작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기억을 하시기엔 더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체중을 가지고 업다운이 없이 그냥 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이 미끄러지면서 스키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 먼저 A자로 한번 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포지션에서 내가 체중을 실어서 바깥다리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탑이 고정된 상태에서 테일이 미끄러지면서 회전이 되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바로 테일 컨트롤성이고요. 다시 중심이 가운데 와 있는 상태에서 내 테일 쪽에 체중이 밀려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테일 컨트롤성의 스킹 조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일 컨트롤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느 구간에서 어느 기술에 대해 써먹어야 될지 사용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너무 기초적인 기술인데 이걸 어디서 사용을 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흔히 얘기하는 베이지 프로그 보겐이라는 기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지 프로그 보겐에서 쇼턴의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응용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포지션하고 이런 테일 컨트롤성을 기초로 다듬어 가실수록 나중에 앞으로 탑앤테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게 나중에 카빙성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탑앤테일 컨트롤성에 대해서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탑앤테일 컨트롤성에 대해서 한번 스킨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앤테일 컨트롤성,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 운동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과 함께 내 무게중심이 낮아짐으로써 스키의 탑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바람개비의 형태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스킹의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스킹을 타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프로그 자세, 기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자, 내가 포지션이 기본 포지션에서 체중을 아래쪽으로 다운을 시켰을 때 스키가 같이 눌려지면서 회전이 더 효율적으로 빨리 끝납니다. 다시 내 포지션이 다시 앞으로 포지션을 제대로 잡았을 때는 스키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발바닥을 스키판의 정 가운데를 눌러서 탑과 테일이 같이 회전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갔을 때 바로 스키가 더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폴이 이렇게 중심이 이게 지금 신체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폴은 바로 스키판이라고 중심을 가졌을 때 이렇게 스키판의 중심에서 내가 회전이 되는 이러한 게 바로 탑앤테일 컨트롤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상급자로 갔을 때 좀 한 가지 더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스키의 조작에 대한 탑앤테일 컨트롤성이지만 과연 이런 탑앤테일의 의미가 탑과 테일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탑앤테일인지 또는 탑에서 시작이 되고 테일에서 끝나는 턴을 만드는 그러한 요소의 탑앤테일인지는 조금 더 상급반에 가서 다시 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빙 요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스키를 타면서 한번 다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빙성 조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딩 요소와 카빙 요소가 있다고 하면 스키딩 요소는 테일 컨트롤과 탑앤테일 컨트롤성, 그 다음에 카빙 요소에서는 카빙성인 조작의 능력을 고속 계열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한번 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스키딩 요소
아까 스키가 어떻게 돼요? 테일이든 탑의 테일 컨트롤 속에서 스키가 밀려나가는 이러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 카빈 계열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이 지나간 자리에 테일이 지나가게끔 그렇게 조작성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스피드 컨트롤 때문에 한쪽은 스키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왼쪽 다리를 많이 보시고 계시면 돼요. 지금처럼 또 포지션에서 또 오른쪽 발에 탑에서 또 테일로 천천히 지나갔던 자리가 테일이 항상 지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날이 새어서 갔을 때 제가 내려왔던 자국을 보시면 날의 자국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요소가 이제 카빈 계열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내려왔던 것처럼 카빈 요소를 좀 느끼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초고 슬로프에서 이렇게 A자로 천천히 조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인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목과 무릎과 골반을 이렇게 관절을 꺾어서 연습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연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체중만 실어서 그냥 날을 세운다는 그 느낌만 가지고 쭉 그냥 서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날이 걸려서 카빙 요소를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무릎을 꺾어서 간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면은 오히려 포지션이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속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큰 상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스키가 회전 반경대로 멀리 내려가도록 그러면서 똑같은 카빙의 요소의 자국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스키 조작, 테일 컨트롤과 탑 앤 테일 컨트롤, 그 다음에 카빙 컨트롤. 그래서 스키를 조작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과연 어느 구간에서 어느 슬로프를 쓸지를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일 컨트롤은 기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업다운이 이제 들어가는 기초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탑 앤 테일 컨트롤성, 그리고 그 단계 고속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상급자의 기술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카빙 요소의 이런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일 컨트롤성이 잘 되지 않는데 바로 카빙으로 가거나 탑의 테일 컨트롤성을 간다면 결국에 그 한계는 금방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꼭 올라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내 포지션이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스키판을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테일 컨트롤이 되는지, 그 다음에 탑의 테일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카빙 컨트롤이 되는지, 요 세 가지의 스키의 조작법을 잘 고민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어느 스키 기술에 적용을 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하시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소개할 강좌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동작을 함께 합치면서 타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일 컨트롤성 어떻게 해야 되겠죠? 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테일 쪽에 중심에 실려서 천천히 스키가 스키딩 요소로 밀려나가는 이러한 느낌으로 스키를 컨트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탑 앤 테일 컨트롤 업다운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다운을 하면서 스키판의 중간을 체중을 실어서 눌렀을 때 턴이 쉽게 효율적으로 턴을 하게 되죠. 다시 탑과 테일이 같이 반환기비처럼 돌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는 카빙 요소의 카빙 조작법이에요. 탑이 지나간 자리에 어떻게 돼요? 테일이 돌아가도록 탑이 지나간 자리에 테일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턴을 마무리했을 때 에지의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어떠한 방법, 스키 조작법을 여러분들이 연속으로 이렇게 타시면서 계속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테일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탑의 테일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카빙 요소를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게 구간별로 내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나고 또 탑의 테일대로만 하고 끝나고 카빙은 카빙대로 하고 끝내버리면 나중에 이런 걸 혼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한 슬로프의 한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나중에 실제 스킹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스키 조작법의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거기도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스키의 컨트롤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키를 조금 더 자유롭게 조작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러한 테일과 탑앤테일, 그 다음에 카빙, 스키 조작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앞으로의 강의를 접근하셨을 때는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